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것을 세우며 들지 않는 티백에 넣는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은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저 차 한 잔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티백이 작용하려면 그것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차와 물이 서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립된 채로는 살아갈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 리더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벽을 그들 자신의 주변에 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리더로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차는 물과 섞이도록 의도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들, 팀, 그리고 더 크게는 사회와 함께 일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성이 부에 대한 욕망에 두어야 할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족시킬 절대적이거나 정해진 부의 양은 없기 때문이다. 그 양은 항상 상대적인데, 즉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는 것 사이의 비율을 유지할 정도만큼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행복을 그가 얻는 것만으로 평가하고 그가 얻기를 기대하는 것까지는 평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분자가 있지만 분모가 없는 분수를 표현하려는 것만큼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그가 요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그것들이 없어도 그만큼 행복하다. 반면 100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를 다른 사람은 그가 원하는 한 가지를 그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낀다. 사실 모든 사람은 그만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을 기대할 것이다. 모든 음식점은 신중한 단어를 고른다. 맛있는 음식과 풍부한 디저트를 떠올리게 하고 손님을 자기 가게로 끌어들인다. 음식점들과 같이 자연도 자신만의 식당을 가지고 있다. 사람 세상 식당은 손님 수에 의존한다. 자연의 식당, 즉 꽃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잠재적 손님을 유혹해 자신의 제공물을 맛보게 해야 한다. 자연에는 넌사인도 화려한 문구도 없다. 이 식당은 바로 세계의 꽃들. 손님은 넥타를 찾는 다양한 생물들. 그들은 꽃에서 귀중한 자원을 얻는다. 문자 대신 그들은 냄새의 언어를 쓴다. 그 향이 제공물을 효과적으로 광고한다. (1년) 후에 $1,000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1년 1개월 후에 $1,100를 받을 것인가? 대부분은 13개월 후 더 큰 금액을 선택할 것입니다. 7%의 월 이율은 현명한 선택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당장 $1,000를 선호하는가? 아니면 한 달 후 $1,100를 선호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1,000를 가져갈 것입니다. 놀랍죠? 두 경우 모두 한 달만 더 기다리면 $100를 더 받습니다. 첫 번째 경우, 당신은 이미 12개월을 기다렸는데 한 달 더가 뭐라고? 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 지금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결정을 일관되지 않게 만듭니다. 과학은 이 현상을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보상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감정적 이율이 상승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려 합니다. 아이가 어느 손을 더 잘 쓰게 되는지 그 결정 시점은 발달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초등학교에서 글쓰기를 배우며 손잡이가 확정된다고 여겨왔죠. 그러나 이 가정은 사실과 다릅니다. 과학 연구는 많은 아이들에게서 손선호가 훨씬 이르게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다수의 사람에게서는 심지어 출생 이전에요. 연구자들은 자궁 속 태아의 팔과 손 움직임을 초음파로 기록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움직임의 방향성과 빈도를 세밀하게 관찰했죠. 그 결과 수정 후 약 10주 만에 뚜렷한 선호가 나타났습니다. 오른팔 움직임을 더 자주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었어요. 대상은 수정 후 10주인 72명의 태아였습니다. 그중 85%가 왼팔보다 오른팔을 더 자주 움직였습니다. 이 수치는 성인의 손잡이 분포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성인에서 약 89.4%가 오른손잡이죠. 즉, 손 선호는 학교 이전,
심지어 태내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손선호의 이른 형성은 신경 발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기 신경 회로가 운동 패턴의 미묘한 차이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손잡이에 대해 더 이른 시기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술에서 깊이의 착시를 얻기 위한 원근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색상의 뉘앙스와 명암 그라데이션을 활용한다. 흑백의 점진적 톤 변화로 먼 가까움을 표현한다. 또한 기하학적 규칙을 적용해 대상의 위치와 비례를 정확히 그린다. 원근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신은 많은 관찰을 해야 한다. 당신이 평면에 그리는 형태나 물체는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깊이와 차원이 있다. 대상을 관찰하고 모양과 형태를 파악하라. 그림 표면에 올바르게 배치하고 깊이를 표현해 3차원처럼 보이게 하라. 물체는 다양한 위치에서 보여질 때 다르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관찰점을 설정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당신은 깊이와 3차원을 본다. 당신이 이 대상을 그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평면에 그릴 때 당신은 원근법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낮은 육아는 좋은 것이다. 그것은 다수의 산업에 혜택을 준다. 특히 자동차와 물류 관리 산업에서 생산을 위한 에너지 비용이 낮아진다. 회사들은 비용 감소로 직접 혜택을 본다.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비용이 줄어든다. 이는 총공급을 촉진한다. 그리고 성장에 자극을 준다. 반대로 생산 감소로 유가가 급등하면 에너지 부문엔 도움이 되지만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다. 유가 변동 역사는 이를 확증한다. 많은 경제 연구의 주제였다. 공급 축소로 10% 유가 상승 뒤 미국 경제는 보통 GDP가 약 1%포인트 둔화된다. 15조 달러 규모의 경제라면 1,500억 달러의 손실이다. 반대로 공급 과잉으로 유가 하락은 크게 우려한 적이 없다. We might forget an anecdote about a stranger because it makes few connections with our existing associations, but we won't forget a piece of gossip about our cousin. There's one complex network that is larger and quicker to access than all others: the self. We've been thinking about ourselves in our whole lives. In fact, there were entire years during junior high when we weren't capable of thinking about much else. So if a new piece of informa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us, it will be more easily and thoroughly processed. It hits even closer to home than our actual home. We can take a vacation away from our home, but not from ourselves. The most effective communicators find ways to make the abstract personal. Consider the warning that law schools give to motivate first-year law students concerning the rigors of their program. Hearing that the first-year dropout rate is 33% is an abstract statistic. Look to your left, look to your right. One of the three of you won't be joining us next fall.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유사성을 사용했다. 컴퓨터 이전에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을 했다. 우리는 종이와 펜과 물리적인 파일 폴더 등을 사용했다. 가상 세계에서 일한다는 개념은 혁신적으로 달랐다. 혹은 적어도 혁신적으로 다르게 보였다. 잡스가 이해한 것은 물리적인 사무실이 근본적으로 가상 사무실과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대중을 사로잡기 위해 잡스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일터와 새롭고 낯선 가상 일터 간의 강한 유사성을 끌어냈다. 컴퓨터 이전의 일터에서 생각이 종이에 쓰이면 그것은 문서 도큐멘트라고 불렸다. 그 문서들이 저장될 필요가 있을 때 그것들은 폴더에 넣어졌다. 그리고 그 폴더들은 책상, 데스크에 보관되었다. 문서 폴더, 그리고 데스크탑은 스티브 잡스가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기 더 쉽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상 작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물리적 일터와 가상 일터 사이의 유사점이 지금은 분명해 보인다. 갓 부화한 거북이들은 빛을 향해 기어가도록 진화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가장 밝은 빛은 달과 별이 반사된 바다였기에 이는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빛을 따라가는 것은 새끼 거북이들을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해변계 밝은 조명의 주택과 호텔을 짓기 시작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부화한 거북이들은 가장 밝은 빛을 따라 위험한 차량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 거북이들은 선천적으로 비이성적인 걸까요? 현대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심오한 진실이 있습니다. 거북이들은 조상들에게 완벽했던 단순한 단서에 의존하지만 오늘날 그들의 진화된 본능은 현대의 빛에 의해 교란되고 있습니다. 감각기관은 뇌와 외부 세계 사이의 유일한 소통 채널이다. 간단히 말해 뇌는 스스로 감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노출된 뇌는 그것에 비추어지는 빛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접촉하는 어떤 것을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사실상 환자들은 뇌수술 중에 종종 계속 깨어있게 되는데 이는 외과 의사가 뇌의 특정 영역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머릿속의 감각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라고 말했을 때 2000년 이상 전에 그는 뇌의 이러한 특성을 인식했다. 이 개념은 지원자들이 눈이 가려지고 감각 차단 수조의 따뜻한 물속에 놓였을 때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다. 그들은 일관성 없는 사고 패턴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청각적인, 그리고 촉각적인 접촉, 환각을 곧 경험한다. 이러한 실험과 다른 것들로 우리는 우리에게 성격과 지능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지속적인 입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의 발과 다리는 우리 몸의 어떤 다른 부위보다 더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왜 그토록 정확한 반사경일까요? 수백만 년 동안 우리의 다리와 발은 환경적 위협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변형의 뇌는 움직임을 멈추거나 도망가거나 저항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생존 양생법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오늘날에도 불쾌한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의 발과 다리는 선사시대처럼 여전히 반응합니다. 이야기, 노래, 그리고 도제 제도를 통해 지식이 전수되던 구전 문화에서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문자 문화로의 전환은 적절한 쓰기 재료의 부족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지연되었다. 석판과 점토판이 사용되었지만 그것들은 깨지기 쉽고 운반하기에는 부피가 크고 무거웠다. 목재는 갈라짐을 겪고 부패하기 쉽다. 벽화는 고정되어 있고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중국의 4대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불리는 종이의 발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지만 로마인들이 두루마리를 코덱스, 즉 우리가 현재 그것을 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로 대체한 후에야 그 재료가 그것의 완전한 잠재력에 다다랐다. 그것은 2000년 전이었으며 그것은 여전히 문자의 지배적인 형태이다. 돌이나 목재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인 종이가 문자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낸 것은 놀라운 재료 이야기이다. 어떤 결론의 이유가 단 하나의 주장으로 충분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아무리 빨리 말해도 실제로는 많은 아이디어와 함의가 얽힌 복합 구조죠. 그래서 이유는 더 정확한 전제들의 연결고리로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육은 모든 호주인에게 무료여야 한다. 이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로는 경제가 잘 교육받은 호주 인구로부터 이익을 본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의 아닙니다. 이유는 경제적 이익을 그리고 잘 교육받은 인구라는 새 아이디어를 끌어옵니다. 이 아이디어들과 결론의 연결이 자명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연결을 서두르지 않고 검토해야 합니다. 추론의 목적은 자명함을 가정하지 않는 데 있고 초기 이유 속 아이디어들 사이의 고리를 하나하나 밝히며 각 전제가 실제로 연결을 지지하는지 세심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주라는 단어는 대중매체와 심지어 과학문헌에서도 문제나 위기로 거의 항상 보도된다. 예를 들어 이주민들이 도시를 과밀화시키고 노동시장을 막히게 하며 빈곤을 증가시킨다고 가정된다.
또 다른 의문스러운 가정은 대부분의 이주가 본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재난을 피해 떠나는 사람들. 그러나 현실은 더 복잡하고 많은 이주민들은 단순히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찾고 있다. 물론 이주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정말로 일으킨다. 하지만 이주는 또한 많은 기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이주는 일반적으로 노동 과잉 지역에서 더 큰 수요나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노동자를 재분배한다. 이주는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유연하며 그들의 봉어지에서의 그들의 전망에 비해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며 고난을 더 기꺼이 견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선택한다. 이주의 장기적인 결과를 조사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송금과 세대 간 이동을 포함하여 봉어지와 목적지에서 긍정적인 장기적 효과를 발견한다. 정부가 만든 돈의 큰 문제는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만들어 쓰고 싶은 유혹에 끊임없이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왕부터 현대 정치인까지 이는 수세기 동안 반복되어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는 공급이 제한된 금이나 은 같은 물질을 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통화 공급을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팽창시킬 권한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금은 전 세계 공급량이 급격히 늘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목적에 이상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종이돈을 원할 때마다 금으로 바꿀 수 있을 때 그 돈은 금에 의해 보장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이 발행될 수 있는 종이돈의 양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신경과학의 도구를 적용하며 중요해졌습니다. 한 중요한 연구 흐름은 뇌 손상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합니다. 예를 들어 안토니오 다마시오는 뇌의 감정 영역 손상이 의사결정 효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결정은 뇌의 감정적 부분과 숙고적 부분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감정이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전통 경제학의 가정과 모순됩니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의사결정이 냉정하고 감정 없이 이루어질 때 최적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증거는 감정이 의사결정에 중요하며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뇌의 감정적 부분과 숙고적 부분이 함께 작용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이는 전통 경제학의 관점에 반하는 것입니다.